전주 단독주택 괴담입니다. 와, 단독주택 진짜 무서운데. 요 사연은 여보세요? 보내주신 분께서 네, 제가 겪은 실화이긴 한데 저희끼리 쉬쉬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. 언제 겪으신 일이에요? 제가 초등학교 때요. 초등학교 때 이사를 하고 전라북도 전주에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뒤편에 있는 주택이에요. 2층짜리. 그 집에서 겪게 된 이야기예요. 실제로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. 사연자 은희 씨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했다고 한 얘기입니다. 전주 모래내 시장 뒤편에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거기에는 2층에 은희 씨의 그 가족이 살고 1층에는 주인집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고요. 그리고 반지하가 있었어요. 거기에는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에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. 은희 씨는 2명의 언니와 함께 방을 셋이서 같이 나눠 쓰고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세 자매 모두 이 집에서 악몽을 꾸게 됩니다. 가장 먼저 둘째 언니가 악몽을 꾸게 되는데 현관에 뭔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길래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여자의 목을 매단 거였어요. 이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큰언니가 자매들을 막 깨우는 거야. 야, 일어나봐. 일어나봐. 얘들아, 얘기 좀 들어봐봐. 나 완전 꿈꿨는데 우리 방 옷장이랑 그 창문 그 사이에 빈틈에 어떤 남자애가 쪼그려서 앉아있더라고. 그래서 걔랑 밤새 떠들고 놀았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뭐라고 했더라? 생각이 안 나네. 아이씨 그새 까먹었네. 언니가 까먹은 거야 내용을. 그리고 이제 언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이제 본인도 이제 내 차례인가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근데 은희 씨가 꾼 악몽이 가장 독한 거를 꾸게 됩니다. 은희 씨가 꿈꾼 내용은 엄마가 부엌 식탁에서 큰 고기 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서걱 이렇게 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부엌으로 막 뛰어오더니 엄마 손에서 그 칼을 뺏어서 엄마를 아이고. 이 이야기를 은희 씨가 이제 큰언니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큰언니가 갑자기 그래 그게 그거였어 그렇게 하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. 나 꿈속에서 본 그 남자애 그 애랑 얘기한 내용이 너 거기 왜 숨어 있어? 라고 언니가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날 찾아서요. 아빠가 엄마를 찌르는 걸 보고 이 애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이에 틈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봤더니 현관에 누나가 목을 매단 것 같아요. 누나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아까 껐잖아. 처음에 둘째 누나. 둘째 누나가 꿈꾼 내용이 연결이 되네. 연결이 되네. 우연의 일치치고는 세 자매가 꿈꾼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. 어렵지. 그래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.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심란한 거야. 그래서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전북 진안에 계신 스님한테 저 스님, 아니 한 명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셋 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찜찜해가지고. 이거 어쩌죠? 라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거 내가 한번 들려볼게.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좀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. 근데 그날 밤
아이고, 아이고, 불쌍한 내 새끼. 아이고, 아이고. 마당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통곡을 나와. 그래서 이렇게 다 뛰어나가 봤어요. 누군가 봤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혼자 마당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아이고, 아이고, 막 울면서. 내가 그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,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, 아이고, 다 내 잘못이야.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집주인 할머니 꿈속에서 큰아들이 찾아온 거예요. 아들이 하얀 밧줄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더래요. 이렇게 하얀 밧줄을. 그러면서 대뜸 어머니, 밥 좀 주세요. 뭐야, 들어와가, 들어와. 어머님은 이제 막 밥을 완전 고봉밥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밥을 해준 거예요. 그랬더니 아들이 막 이거 허겁지겁 막 먹더니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먼저 가볼게요. 여기까지 괜찮아요. 근데 아들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아까 그 어깨에 뭐 이렇게 하얀 밧줄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뭐냐면 관을 끌고 가는 거였어요.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 따르르르 전화가 온 겁니다.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어떻게? 받아봤더니 여보세요? 어머니 어떡해요. 애기 아빠가 지금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 이 큰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 시신이 지금 전주의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일로 오겠다라는 전화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주인 할머니가 자기 꿈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들이 죽은 거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할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눕혀놓고 며느리한테 지금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었대요.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? 할머니께서 아이고 일어났지?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할머니가 그 탈진한 사이에 잠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랑 아이고 어떻게 아니야? 그 7살 난 손녀딸 설마. 그 딸이 어깨에 자기 키만한 관을 끌고 집에 또 찾아온 거야.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둘이서 어머니 밥 좀 주세요. 어머니 밥 좀 주세요. 어머니. 그 할머니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. 안 된다. 들어오지 마라. 안 돼. 근데 열린 거예요.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. 어머니 밥 좀 이번에는 안 돼요. 밥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막 뛰어나가지고 이 밥을 다 버리고 막 거기는 막 반찬을 막 이렇게 부엌을 막 뒤집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밥 공기 2개를 가져가지고 딸이랑 그 며느리랑 그 따님이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. 어쩔 수 없네 이거. 이렇게 막 먹더니 어머니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갈게요. 꿈에서 깬 그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서 똑같은 꿈이잖아요. 며느리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. 온다고 했던 며느리가 전화를 안 아 받아요. 어떻게? 2번에도 안 받고 3번에도 안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요. 응.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.
핸드폰 주인과 어떤 사이세요? 제가 시임인데요.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여기 병원인데요. 며느리와 손녀 따님이 지금 짐작이 가시죠? 어떡해. 세상을. 서둘러서 전주로 오던 며느리랑 손녀 딸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. 어떡하냐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은희 씨네 가족도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이 트는 걸 보자마자 스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. 스님이 딱 전화를 받자마자 느낌이 딱 오셨나 봐요. 이 시간에 전화한 거 보니까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만. 기다려. 근데 진안에 계셨다고 했잖아요. 진안에서 전주까지 단숨에 달려오셨어요. 그러면서 마당을 이렇게 둘러보고 아하 내가 너무 늦게 왔구만. 어떡하냐. 스님께서 좀 집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셔서 2층 집에 은희 씨 집 이렇게 좀 둘러보고 보일러실도 가고 옥상도 가고 샅샅이 다 훑어보시고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는데 그 스님께서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저기 누가 살아? 어디요? 저기 반지하. 반지하 왜? 아 여자 산다고 했는데? 저기요 그냥 아가씨 한 분이 사는 걸로 아는데요. 왜요? 그 어제는 안 들어온 것 같았는데.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. 열어봐야겠어. 눈은 왜? 스님 그 아가씨 어제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. 엄마가 막 말리는데 스님이 막무가내로 거기 반지하를 내려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을 막 두드려요. 막 누르는데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죠. 근데 갑자기 스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관 문고리를 확 이렇게 제쳤어요. 제치자마자 설마. 진짜야?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거기 안에서 그냥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막 악취가 확 올라와서 막 구역질이 막 나는 거예요. 은희 씨 가족이 모두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딱 한 사람 스님만 거실과 부엌을 이렇게 둘러보고 방문을 확 열었는데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. 헛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. 그리고 은희 씨네 그 어머님을 이렇게 부르더니 주인 할머니 오시거든. 이거 설명해 드리고 이 집 정리하라고 그래. 안에 또 뭐가 있길래 왜 이러지? 더 더럽나?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그냥 이렇게 가서 봤더니 새까맣게 썩은 사과 하나, 그다음에 막 곰팡이 막 이렇게 있는 배 하나. 스님이 엄마를 보면서 손으로 바닥을 쓱 가리키는데 엄마가 거기를 보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? 혹시 여자 한다? 그 여자? 주저앉았어요. 왜냐면 거기에 날이 시퍼렇게 된 칼 있죠. 그게 거꾸로 탁 꽂혀 있는 거예요. 신이 화가 났어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 집 여자가 신을 제대로 안 모셨다고. 그러니 달이 날 수밖에. 식구들이 아이고. 이 신은 지금 자기 위에 사는 것들이 아주 밉고 싫어서 독을 품었어. 어머. 너네 가족이 이 집에 제일 늦게 들어와서 화를 면한 줄 알아. 하나. 그 방이 알고 났더니 신당이었던 거예요. 와, 그 지하에서 몰래. 결국 엄마는 그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다 전했고 집주인 할머니가 이제 장례를 좀 다 치르자마자 반지하 아가씨한테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.
연락도 잘 안 받아요. 한참 만에 연락당한 그 아가씨는 자기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. 거길 놔둬.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. 대체 이 아가씨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? 알고 봤더니 이분께서 얼마 전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.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그 환청, 시름시름 앓는 그 증상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무당이 되기는 싫었던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신당을 차리면 좀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. 근데 증상 나아지지도 않고 본인은 이제 무서워지니까 신당 버려두고 친구네 집을 다 전전하면서 돌아다녔다고. 세상에. 아이고.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너무 나겠어요. 화나죠. 그지. 당장 나가라고! 그냥 나가라고. 자꾸 말을 거는데 어쩌라고요? 나가라고? 아, 나도 억울하다고. 나 억울해 죽겠어. 나가. 빨리. 나가. 근데 은희 씨는 이렇게 막 싸우는 과정 이런 걸 지금 다 본 거잖아요.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방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대요. 아가씨의 목소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걸걸하고 좀 섬뜩한 목소리로 외친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다고 합니다. 날 쫓아낸다고 끝이 날 것 같아. 끝이 날 것 같아. 빙의가 됐네. 이게 사람 목소리라고는 좀 그러니까. 느껴지지 않아요. 여자 목소리도 목소리가 남자 아니네. 목소리도 아니고. 이상한. 그러니까. 보나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니 뭐 아주 깜짝 놀랐는데. 와, 소름이 몇 번이 끼쳤는지 그죠? 모르겠는데 너무 추웠어. 나도. 일단 신병이 신병. 제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맞아. 그 신을 거부했을 때 화를 입는다는 얘기를 그저 평소에 주변 많이 사람들 화를 들었는데 그게 당하고 진짜 그런다고 소름 그러더라고요. 끼치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아가씨도 신내림 받기 싫어하고 무서워했었잖아요. 본인도. 저는 그래서 아가씨도 조금 딱하기도 하거든요. 뭐 나중에 이제 그치, 결국 이제 본인이- 거부하다가 예, 예. 많은 분들처럼 이제 그 뭐 본인도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근데 생각이 들긴 그걸 하는데.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편법을 좀 쓰면 나아지는 것도 몇 년 뒤면 다시 또 아파지고 혹은 그 주위 사람들을 데려간대요. 왜 주변 사람을 데려가? 만약에 그 저기 지난해 나왔던 그 정호근 씨도 계속 거부하다가 야 네가 안 받으면 맞아. 딴 네 사람이. 자식 때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. 뭐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궁금했던 게 그렇게 신당을 뚝딱뚝딱 아무데나 그렇게 차릴 수 있는 거예요? 과일만 몇 개 그냥 갖다 놓는다고. 그 차리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? 근데 이게 이제 무당마다 조금 다르고 받은 네. 신마다 좀 다른 게 이 재단에 뭘 놓을지가 달라진대요. 맞아. 완전 달라져. 신에 따라서. 신에 따라. 예를 들면 이제 선녀신을 받으면 이렇게 예쁜 귀걸이, 뭐 깃털 달린 뭐 부채, 혹은 진짜 선녀의 대라고 하는 날개옷 같은 한복 같은 거를. 그리고 이제 동자신을 받은 분들은 이 재단에 이제 뭐 사탕, 일단 알록달록 해야 돼. 인형. 맞아. 짝꿍거리 같은 요즘엔 것들. 유행하는 게 그거 있죠. 버스 캐릭터. 어머. 애기들 보는. 바뀌었네. 네. 바뀌었네. 업그레이드 시대마다 됐네. 조금씩 또 변한다고 하더라고요. 많이 변했네. 뭐 이런 것들. 제사상에 올라가는 친구였는지. 아니 근데 가면서 그 여자분이 내가 간다고 끝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. 말을 했잖아요. 은희 씨네 가족이 그 다음에는 큰일이 없었는지 근데 궁금해요. 이게 응. 이분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무서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오. 예. 뭐가 있습니까? 그 집에서만 겪은 건데 더 안 쓴 얘기도 많아요. 이삿날이 다가와서 저희는 그냥 바로 빼버렸죠. 어차피 아랫집 할머니도 집을 내놓은 상태였고 진짜 이사 간 지 2개월 만인가? 그 동네가 제 친구가 같이 살았거든요. 네.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. 진짜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강도가 들어서 경찰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였대요. 그 후로는 아예 안 갔던 것 같아요. 거기를. 그 많이 예. 아니 그리고 저기 다쳤다는 건데. 그 집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사는지도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은희 씨랑 우리 작가팀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. 예전 살던 집을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. 그래서 찾았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. 아직 그 집이 있고요. 그 단독주택이 있고 그 집에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? 그 누구요? 진짜 무속인이
그러니까 2층 단독주택 전체가 무속인의 집이 됐습니다. 아예 어떤 분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신을 모시기로 한 게 아니라. 아니면은 아니겠지? 그런 생각이 그 드네요. 지하에 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럼 말이죠. 김숙 씨가 소개한 전주 단독주택 괴담. 과연 어독신이들이 몇 개의 촛불로 선택을 했을지. 네. 자, 촛불 켜주세요. 오우, 자, 갑니다. 되죠? 순게 나오고요. 예. 근데 첫 번째 사연은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. 이거 몇 개야? 우와! 여기까지입니다. 오, 36개. 야, 그렇게 되면 오늘 말이죠. 어독신이들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 선정한 이야기는 바로 전주의 단독주택 괴담. 36개 불을 받았습니다. 예. 아, 김숙.